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지혜로운 행복 노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황혼 이혼 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이 죽는 것만큼 힘든데도 이혼 후의 상황이 무섭고 두려워서 그냥 참고 사는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행복을 줍니다. 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관점을 바꾸면 모든 것이 달라 보인다는 것을 살아오면서 충분히 경험했으면서도 어떤 상황이 닥치면 부정적인 관점만을 보게 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지요. 이혼을 해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점도 많겠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을 감고 혼자라서 좋은 점을 찾아보세요. 최소한 10가지 이상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찾기 힘들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인생의 어떤 순간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놀라운 진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결혼 3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이 지난 10년간 300%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증가가 아닌 우리 사회의 큰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여성 신청자의 비율이 남성보다 2배나 더 높다는 사실입니다. 서울대학교 노년사회학과 김영 교수는 이러한 변화의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년기가 더 이상 삶의 마무리가 아닌 제2의 인생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60대, 70대에도 20년 이상의 삶이 남아있는 현실에서 많은 이들이 마지막 인생의 장을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 한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일본이나 유럽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한국의 황혼 이혼 증가세는 매우 가파른 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현상만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오히려 개인의 행복과 자아실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지표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첫 주인공은 남신 할아버지입니다. 1953년생인 그는 25살에 한 전자회사에 입사해 40년을 한 직장에서 보냈습니다. 평사원으로 시작해 총무과 부장까지 올랐던 그의 회사 생활은 성실 그 자체였습니다. 아침 7시 출근, 밤 10시 퇴근이 일상이었고 주말에도 늘 회사에 나가 있었습니다. 회사가 곧 내 집이었죠. 남신 할아버지는 그 시절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자녀들 학부모 상담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집에서는 TV 보는 것 외에는 한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돈 벌어다 주는 것만이 자신의 역할이라 생각했던 시절이었습니다. 65세에 정년퇴직을 하고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아파트 경비직을 구해 10년을 더 일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5세, 더 이상은 경비직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시간의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평생 일만 알던 남신 할아버지에게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것은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TV를 틀어놓고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있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노인정에 나가 사람들과 어울리며 취미 생활을 즐겼지만 그에게는 그런 것들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당신도 이제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아내의 걱정 어린 말에 그는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평생 일만 했는데 이제는 쉬고 싶다는 게 그의 변함없는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몰라 두려웠던 것입니다. 큰딸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아버지는 은퇴하시고 많이 허전해 하셨어요. 평생 직장 생활만 하시다가 갑자기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셨던 거죠. 어머니는 또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셨는데 두 분이 너무 다른 방향을 보고 계셨어요. 결정적인 변화는 어느 봄날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딸들과 1박 2일로 여행을 간다고 했던 그날, 우연히 노인정에 들른 남신 할아버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아내의 외도는 사실이었고, 결국 35년의 결혼 생활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신 할아버지는 당시를 회상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아내가 오히려 자신에게 화를 내며 이혼을 요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평생 가족만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족들에게는 직장만 있었을 뿐이었다는 걸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이혼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말마다 번갈아가며 아버지를 찾아뵈었지만 점점 깊어가는 아버지의 우울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작은 딸은 매일 밤 전화를 드렸고 큰딸은 일주일에 3번씩 반찬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이혼 후 처음 맞이한 혼자만의 공간은 적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반찬통을 열어보면 모든 것이 쉬어 있었고 빨래는 어떻게 돌리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라면을 끓이다 냄비를 태우고 세탁기를 돌렸다가 거실에 물을 넘치게 하는 등 실수의 연속이었습니다. 변화는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무료하게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던 어느 날 커뮤니티 센터의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폰 교실이라는 글자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날따라 유독 마음에 와닿은 늙지 않는 비결은 배움에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그의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 위해 시작한 스마트폰 교실이었지만 이는 그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도 계속 질문을 하는 열정적인 학생이 되었고 특히 유튜브로 요리 영상을 찾는 법을 배웠을 때의 기쁨은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달걀말이 하나 뒤집는 것도 어려웠어요. 유튜브를 보며 처음으로 시도한 요리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달걀찜은 3번이나 쉰 냄새가 났고 김치찌개는 너무 짜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시도하면서 노하우가 쌓여갔고 실패한 요리는 일기장에 기록하며 개선점을 찾았습니다. 2달 후 처음으로 성공한 요리는 김치찌개였습니다. 맛있게 먹던 딸들이 아빠가 해준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라고 말했을 때는 40년 회사 생활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뿌듯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후로는 매주 새로운 요리에 도전했고 반찬 하나하나 사진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리 실력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SNS 활동도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요리 사진을 올리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영의 자리빌기라는 이름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리법뿐만 아니라 홀로 살아가는 노하우, 집안일 팁, 그리고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글로 써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내 글을 누가 읽을까 했는데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블로그 구독자가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이들의 댓글이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글 보고 용기를 얻었다. 저도 도전해보겠다는 댓글들이 쌓여갈수록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블로그를 통해 이름이 알려지면서 지역 복지관으로부터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요리 교실 강사로 나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무슨 이라며 고사했지만 복지관 담당자의 할아버님처럼 실제 경험이 있는 분이 가장 좋은 선생님이 되실 수 있어요 라는 말에 용기를 내어 수락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명의 수강생과 함께하는 요리 교실은 그의 새로운 낙이 되었습니다. 김치찌개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밑반찬까지 자신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패하니까 조심하세요라며 자신의 실수담을 유머러스하게 풀어내는 모습에 수강생들은 더욱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요리 교실을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생활 패턴도 달라졌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장을 보고 수업 준비를 하는 생활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건강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졌고 혈압약 용량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변화는 자녀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이제는 자녀들이 찾아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그가 먼저 손주들을 초대해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해주신 미역국이 제일 맛있어요 라는 손주들의 말에 가슴이 벅차오르곤 합니다. 두 번째 주인공 최숙자님의 이야기는 또 다른 모습의 황혼 이혼 후 적응기를 보여줍니다. 23세 결혼해 40년을 살아온 그녀의 하루는 늘 남편의 스케줄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남편 도시락을 싸고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다가 늦은 밤 남편을 기다리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자신의 생활이나 취미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독립하고 남편이 은퇴한 후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보는 남편의 짜증과 잔소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폭언도 잦아졌습니다. 변화의 계기는 우연히 들른 복지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의 폭언을 피해 무작정 나왔다가 처음 보게 된 탁구 교실, 그곳에서 활기차게 운동하는 동년배들의 모습은 그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렇게 사는 삶도 있구나. 그날 밤 처음으로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했다고 합니다. 결심하기까지 6개월이 걸렸습니다. 자녀들은 처음에 크게 반대했지만 오랜 시간 어머니의 고통을 지켜봐온 큰딸이 먼저 지지를 보냈습니다. 엄마도 이제는 엄마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딸의 말에 용기를 얻어 마침내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70세에 시작한 탁구는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라켓 잡는 법도 몰라 우왕좌왕했지만 매일같이 복지관을 찾아 연습했습니다. 처음엔 공도 제대로 못 쳤어요. 하지만 저보다 더 나이 드신 분들도 잘 치시는 걸 보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죠. 3개월이 지나자 기본적인 랠리가 가능해졌고 6개월 후에는 동호회 회원들과 어울려 시합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지역 실버 탁구 대회에서 입상할 정도로 실력이 늘었습니다. 탁구장에서 만난 동호회 회원들은 이제 그녀의 제2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침 운동 후의 커피 타임은 하루의 즐거움이 되었고 주말이면 함께 등산도 가고 막걸리도 한잔하며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눕니다.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무서웠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저보다 더 멋지게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제 롤모델이 되었죠. 특히 10년 전 이혼하고 지금은 여행 강사로 활동하는 언니의 이야기는 그녀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법을 배우면서 집 안곳곳도 달라졌습니다. 거대한 식탁은 아담한 테이블로 바꾸고 늘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만 하던 식단도 자신이 먹고 싶은 것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베란다에는 작은 화분들을 들여놓아 자신만의 정원을 만들었고 침실은 화사한 파스텔 톤으로 도배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노년사회학과의 박 교수는 황혼 이혼 후의 적응 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 홀로 된 후의 적응 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며 이 과정은 뚜렷한 3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첫 1개월에서 3개월은 부정과 혼란의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기에 우울감과 상실감을 경험하며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것들조차 어려워합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향후 적응 기간을 좌우합니다라고 박 교수는 강조합니다. 3개월에서 6개월째는 현실 직면과 도전의 시기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새로운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것이 특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6개월 이후부터는 새로운 삶의 발견 단계로 접어듭니다.
자신만의 생활 패턴을 만들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때로는 이전보다 더 활기찬 삶을 살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심리상담센터 김 원장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정확히 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잠들기. 아침 식사는 반드시 하기. 잠들기 전 내일 할 일 간단히 메모하기. 둘째, 평생 학습을 시작하세요. 스마트폰, 컴퓨터 등 새로운 기술 배우기. 운동이나 악기 등 새로운 취미 도전하기. 봉사활동이나 동호회 활동 참여하기. 셋째, 관계의 질을 높이세요. 가족들과 적절한 거리 유지하기. 새로운 친구 관계 만들기.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하기. 특히 중요한 것은 가족들과의 관계 재정립입니다. 자녀들의 과도한 개입이나 지나친 의존은 오히려 독립적인 생활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두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이제 남신 할아버지는 내년 제주도 한 달 살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주도에 가서 그곳에서 나는 신선한 해산물로 만드는 음식도 배우고 블로그에도 소개하고 싶어요. 최숙자 할머니는 실버 탁구 대회 우승을 목표로 매일 연습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4강에서 졌어요. 올해는 꼭 우승하고 싶어요. 우리 동호회 회원들이 모두 응원해준다고 하네요. 그녀의 눈빛에서는 20대의 패기가 느껴집니다. 서울대 노년학 연구소의 최 교수는 이들의 변화를 인생의 르네상스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분들이 황혼 이혼을 인생의 실패로 여기시는데 오히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다양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황혼 이혼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80% 이상이 이전보다 더 행복하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특히 새로운 취미나 사회활동을 시작한 경우 행복도가 더욱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인생의 전환점에 서 계신가요? 두렵고 망설여지시나요? 우리가 만난 두 분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어렵게만 느껴진다면 지금 이 순간 가장 작은 것부터 시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라면 하나 끓이는 것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시작이 반이더라고요. 남신 할아버지의 이 말처럼 때로는 가장 작은 도전이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또 생각보다 더 많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챕터의 주인공이 되어 새롭게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